안녕하세요. 장윤호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술토와 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토를 살펴보면은요, 술토는 고서에는 술은 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생장했던 것들이 이제 멸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멸자를 살펴보면은요, 화가 있는데 이 화를 덮고 또 덮고 밑에서 치고 위에 한 번 더 누르고 마지막으로 물 뿌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 멸자의 의미는 화가 아직 남아있으니 끝까지 잘 살펴보라, 이런 게 바로 이 멸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술토를 보면은, 술토는 우리가 띠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개로 분류를 하게 되죠. 개는 바로 집을 지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토는 목화를 가지고 왔던 이 화의 기운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주기에 화로 다시 넘겨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갖고 있는 것은 화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 이걸 보존을 해야 되니까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술토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대략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술토의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또한 술토가 갖고 있는 것은 제방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한 언덕을 이루어서 천간의 무토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과 저곳을 가르는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위치를 선정해서 높이를 선정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곧 제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술토는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월부터 시작돼서 9번째 월이 되는 겁니다. 이 9번째 월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9수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술토를 의미합니다. 술토에서 술월의 모든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생장했던 것들이 다 멸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9수를 조심해라,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의 시간입니다. 네, 이제 저녁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잠이 들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멸한다, 잠을 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불빛이 환하니까 뭐 새벽 3시까지도 다 자기의 불 켜놓고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시간이 되면 모두 다 잠을 자고 새벽에 인시에 어슴푸레한 그 기운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자는 게 맞다라고 했던 그 생체적인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자, 술토의 방향으로는 이제 정서쪽에서 위로 올라간 서북쪽이 되겠습니다. 이 서북쪽으로 우리가 술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술토와 12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술토는 제방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오게 되면은, 자수는 술토에 완전히 차단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자수의 수의 피해가 많다, 그래서 뭔가 수를 극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술토가 바로 이 수의 피해로부터 제방을 쌓아서 수를 극하는 형태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술토입니다. 자, 그런데 자수 입장에서는 술토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죠. 왜? 술토는 기본적으로 조한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가 술토를 만나게 되면은 보호받기보다는 자기가 극되고 빨려 들어간다, 이런 관계가 있죠. 서로 상대적인 입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술토와 축토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와 축토는 둘 관계가, 얘는 신유술의 관계, 여기는 사유축의 관계입니다. 자, 요 한쪽은 방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삼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방향이 금을 지향하는데 그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쪽은 방국의 금, 이쪽은 삼합의 금, 이런 서로 방향이 다른 데에서 생기는 금의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여기에 형이 생기는 거겠죠. 자,
금해형이 생깁니다. 금해형이 생긴다는 것은 서로 소송,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술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축술형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목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다음 화의 기운으로 또 축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화의 기운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축술형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주에서 축술형이 있으니까 큰일 날 거라라고 겁을 어디서 듣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겁을 내시는 분들 보면은 목화가 잘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그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술토와 임목을 한번 볼까요? 자, 임목은 술토를 만나면은 뿌리 내릴 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잘 파고들죠. 아주 잘 파고듭니다. 조토고 조목입니다. 이것들이 조목이니까 더 이 술을 찾아서 뿌리를 막 뻗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술토는 많이 피폐해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습이 조절이 된다면은 더 견고해지는 술토가 되겠죠. 그런데 조한 토양을 조한목이 와서 흩어내고 있으니 이 제방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술토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습이 와서 조절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일단 임목이 술토를 만난 것은 기쁜 일이나 습이 없다는 것은 술토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묘목과 술토입니다. 네, 방금 설명했던 내용같이 묘목에는 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이 술토를 극하는데 이 극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죠. 게다가 묘술은 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하면서 합을 이루는 겁니다. 네. 이게 과연 극인지 둘이 좋아서 짝짝꿍 난 건지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둘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네, 묘술합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술토와 진토를 볼까요? 네. 술토는 화를 담아서 다음 생으로 넘겨주는 게 본인의 역할인데 진토의 역할은 그전 생에 왔던 수를 다시 다음 수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얘는 수를 보관하고 있고 얘는 화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가 반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또한 충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한다는 얘기죠. 이 충의 관계에서 진토는 습이고 술토는 조한 모습입니다. 조한 토양이 습토를 만나니까 보토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토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윤택한 토양으로 바뀌는 거죠. 반면 진토는 이 상태가 좋은데 술토가 와서 거친 흙을 넣어주니까 진토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자, 충은 충인데 한쪽이 더 좋은 충입니다. 보통 토의 충이라고 하는 것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의 모습이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이쪽에서는 술토가 좀 더 이익을 보는 입장이네요. 그러나 붕충을 다루는 방법은 역시 목으로 달래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네, 다음은 사화를 볼까요? 사화와 술토는 화생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생토가 잘 돼서 이 술토가 많이 이득을 보는 모습입니다. 술토의 우리 다른 모습은 제방이라고 됐는데 아궁이, 화로 혹은 가마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마 안에 불길이 더해지니까 가마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죠. 물론 사화 또한 술토가 열기를 완전히 흡수하고 뺏어가는 것만은 아니고 보존을 하는 역할이니까 사화도 이득이 있습니다만 제일 이득인 것은 술토가 그 화생토의 기운을 다 받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사화도 조한화입니다. 이 조함들이 또 만나서 서로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원진이 생기는 거죠. 원진은 뭘까요? 네,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서로 간의 으르렁거림입니다. 이 원진이 바로 조한 것, 습한 것끼리 만나서 서로
불편함이 야기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명하기를 원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 좋게 발달되면은 부부간의 불화, 뭐 별거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좋아하는 경우는 서로 터치하기 싫고 서로 끼기 싫고 엉키기 싫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좀 약간 여유를 갖고 뭐 좋아하다는 것은 좀 짜증도 막 같이 섞여 있죠. 이 짜증 같은 것들을 좀 낮춰주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관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술토와 오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술합이 됩니다. 인오술에서 삼합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화가 술토로서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화생토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겠고요. 자, 오화의 특징이 뭐였죠? 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데 오화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속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퍼져나가는데 술토가 만나면서 자, 이제 그만 하고 경계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가마나 아궁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화를 유지를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화는 오케이, 거기서 그럼 여기서 멈추겠다 하고 여기서 안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의 안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화가 술토를 만나면 안정이 된다 혹은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술토 입장에선 당연히 오화의 도움을 받으니 긍정적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또 화가 치열해지는 것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술토와 미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또 술토는 인오술입니다. 사오미의 끝입니다. 그러니 또 여기에선 화의 삼합이고 여기는 화의 반국이죠. 방금 전에 축술형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술형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화의 형입니다. 네. 바쁘죠? 한쪽에서는 축술형, 금의 형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화형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이 화형을 만든다는 것도 문서상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불화, 소송 이런 것들이 끼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축술형과 미술형이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축술미 삼형이 됩니다. 그래서 금형, 화형 모든 형들이 다 겹쳐서 삼형살을 만들어냅니다. 인사신도 삼형이고요. 축술미도 상형입니다. 인사신은 생지의 삼형이고 축술미는 고지의 삼형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신 같은 경우는 생지의 삼형이니까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이 형들이 발생하는 거고 축술미 삼형은 고지의 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축술미 삼형이 왔다는 것은 곧 모든 일들이 다 불편하게 될 것이다. 토에 움직이니까 나의 기반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이 된다. 네, 별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축술미 삼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속세를 떠나서 자기의 수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술토와 신금을 볼까요? 네, 신금은 습금이라서 이 설령 술토가 조토를 할지라도 토생금을 충분히 받아옵니다. 본인이 설해오는 거죠. 술토 입장에서는 나 주기 싫은데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술토가 내가 가져갈게 하고 자기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술토가 기운을 많이 뺏기는 모습이 되겠네요. 네, 물론 토생금이고 단지 여기에 술토라는 계절적 입장에서 약간 서늘한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화의 기운이 좀만 더 보충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습도 갖춰져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죠. 자, 다음은 술토와 유금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유금 입장에서는 술토가 토생금을 해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술토는 조금입니다. 조금은 습한 토양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금을 잘 생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력적 방국에서는 술이 금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조한 모습과 술토가 갖고 있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신정무 지장간이죠. 이 지장간의 안에 정화가 갖고 있던 이 열기로 인해서 이 유금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유금으로서는 이 술토가 지나치게 조해지는, 그러니까 주변에 습이 없이 술토와 다른 조한 기운들만 있다고 한다면 유금으로서는 점점 자기 기운이 깎여 나가는, 그러니까 금이 바스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겠죠. 네, 역시 세력적 방국을 이루어서 유금이 힘을 갖출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조한 문제, 습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으면은 유금이 점점 힘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음은 술토와 술토입니다. 네, 건조한 토양들끼리 만나서 상당히 건조해졌습니다. 네, 아예 어딘가에 해,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면은 술토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게 되는 거죠. 제방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으니 여기에서 해수와 자수가 해일을 일으켜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란다면은 조한 기운들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조한 기운들을 조절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토가 강해졌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술토는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술토가 갖고 있는 것이 천문을 띄었다. 그래서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천라쌀, 지망쌀이 같이 뭉쳐져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술토가 갖고 있는 이 다변이 사색적이고 뭔가를 학문의 지향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쪽으로 하는데,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연구한다든지 도에 심취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술토가 갖고 있을 때 목으로 와서 극을 해주면, 목극토를 해주면 이 모든 일들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야 되겠습니다. 술해야말로 네, 천라지망에 딱 걸리는 겁니다. 네, 표현상으로는 천라지망에 걸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살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 살도 약간 이 감에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살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술해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술의 천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역학이나 철학적,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런 쪽에 매우 심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술의 천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천라지망살에 많이 걸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술토가 갖고 있는 거는 제방이라고 그랬죠? 이 제방이 있는데 해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보면은 임수입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건 큰 물이죠. 대해수, 대강수, 큰 호수 이런데 해수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해일이 술토를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토가 경계선으로 제방을 쌓아놨는데 해수가 강해져서 술토를 깎아내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술토가 해수를 차단은 하나 해수가 점점 술토를 깎아낸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목으로서 중간을 이뤄내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목이 많은 필요를 한다. 조한 모습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술토에 있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보겠네요. 네, 다음은 해수를 볼까요? 해수에서는 해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해수에는 무, 갑, 임. 자, 갑목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네요. 해수는 이제 갑이라는 생명체를 안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새로운 봄의 시작으로 제 생명을 키워내겠다.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제 이 생명을 다음 생에 넘겨서 새로 시작하는 씨앗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해수가 생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의 생지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해묘미
목국을 이룹니다. 목의 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을 잘 키워서 내가 이 다음 생에 목을 키워내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해수의 모습입니다. 해수는 청간어로는 임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간어로 임수로 가서 대해수, 대강수, 큰 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스케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수의 계절은 이제 겨울에 해자축에서의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적으로는 수의 시작이고 삼합적으로는 목의 시작인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수는 우리가 바로 정북에서 약간 서쪽으로 북서쪽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수의 시간으로는 9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이제 완전히 하루가 마무리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다 자야 된다. 많이 이 몸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 안에 잠을 자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면 일단 기본적인 건강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수의 기운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 기운을 부족해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죽음, 잠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이 시간에 잠이 들어야 건강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둬야 되겠네요. 네,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성향 우리 다 봤고요. 해수와 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와 자수, 네, 해자의 모습입니다. 역시 왕지를 누가 결정을 했나, 월지를 누가 갖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월지를 자수가 갖고 있을 때 해수가 자수에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력적 반국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는 자수에게 충분히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수도 해수가 자기의 조력자가 된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면은 해수가 월지를 장악했습니다. 본인의 세력이 더 강하다. 내가 더 대해수니까 내가 더 크다. 그런데 자수는 내가 이 계절의 왕지다. 왕이 내가 밖으로 밀려나고 있고 왕이 되지 않아야 될 내가 월지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는 이 관계에 불만스럽다. 서로 그런 불만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월지를 누가 더 장악했는지 이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수와 축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축토는 얼어있는 토양이죠. 그리고 매우 찬 토양입니다. 해수는 대해수입니다. 그런데 이 축토가 우리가 녹은 축토를 밟아보면 매우 찐득하고 진흙덩어리 이런 모습들인 거죠. 해수는 일정한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토는 매우 한합니다. 이 해수에 갖고 있는 온도를 축토가 또 더 춥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해수로서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해수가 그 한한 모습으로 해수를 더 차갑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축토는 진흙입니다. 이 진흙이 해수를 좀 오염시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해수는 대해수니까 약간의 오염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축토가 와서 자기를 더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시 목화의 관계로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주에 목화가 있다라면 모든 것들이 안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와 임목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와 임목과의 관계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 긍정적이냐가 문제입니다. 임목으로서는 조목이니까 해수가 와서 많은 양의 수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만나면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만 다음에는 힘들어지는 거죠. 임목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짝 무언가가 습을 빨아올려서 진행될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인목이 발목이 묶입니다. 왜? 화로 가야 되는데 인해합으로 육합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육합으로 묶이는 관계에 의해서 인목이 화로 진행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해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왜요? 해묘미의 목을 지향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는 목을 만났으니 자기의 목적을 지향했으니 해수한테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인목은 화로 가야 되는데 화로 가지 못하는 이러한 불편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해수와 묘목을 볼까요? 서울 근교에 세미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미원에 가보면 많은 연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겨울이나 가을을 보면은 전부 다 물입니다. 그러나 봄, 여름에 가면은 특히 여름이죠. 여름에 가면은 연꽃들이 이 물 위에 풀처럼 아주 자라서 물은 안 보이고, 네, 연꽃 같이 보이나요? 좀 안 보이죠. 네, 연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죠.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있어야 되는 연못들이 전부 다 연꽃으로 덮여서 풀밭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해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수, 그러니까 큰 물이었던 것들이 묘를 만나서 전부 다 목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해묘로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묘라고 하는 것은 해수가 묘를 만나서 목을 만들어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습의 문제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해수 입장에서는 목을 이루어냈으니 자기 할 바는 다 한 겁니다. 묘목 입장에서도 삼합을 이루었으니 문제가 되진 않겠죠? 네, 해수와 진토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의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둘이 원진입니다. 네, 원진이라고 하면은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와 조, 습의 문제의 관계있죠. 네, 여기는 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함이 와서, 그러니까 임목 정도? 네, 임목 정도면은 괜찮겠네요. 임목이 진토도 달래주고 뭐 해수의 습도 조절해주고 이런 정도에서 원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한 화까지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두 개의 원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의 불화, 싸움, 별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화와 해수를 보겠습니다. 사해충이 발생합니다. 둘이 서로 방향이 반대인 거죠. 둘이 서로 위치상의 반대.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서는 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간에는 방향이 없기 때문이죠. 지지에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충이다라는 용어는 충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천간은 극을 논하고 지지에서는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해충입니다. 해수의 입장에서는 사화는 재성이죠. 네, 이 재성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사화 입장에서는 관이죠. 사화 입장에서는 관의 문제가 생기고 해수 입장에서는 재의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가 긍정적인 충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충이냐, 이런 것들은 주변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물론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변동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고 하는 거니까 꼭 뭐 사건 발생, 그러니까 사건이라면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흔히 연상하는데 뭔가 충을 해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이게 뭔가 움직임, 충돌, 변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관계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해수와 오화를 보겠습니다. 자, 해수는 고요한 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화는 부글부글 끓는 화죠. 그런데 이 화가 해수에게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지구를 놓고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류가 흘러갑니다. 해류가 흘러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적도에서 더워진 열이 다른 쪽으로 열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은 해수에게 일정 온도를 주입을 시켜서 해수에게 유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해수 입장에선 가만히 정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화가 와서 무언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이쪽도 재성이죠. 재성이니까 내가 뭔가 실제적인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뭐 그전까지는 좀 나태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좀 뭐 돈이라도 한번 벌어볼까,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볼까, 이런 걸로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수 입장에선 오화가 온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은 해수와 미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묘미에서 묘가 빠졌죠. 해수와 미토입니다. 조토, 조열한 토인데 많은 습을, 많은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미토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죠. 어떤 환경이 발생했냐면은 목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키울 게 없다라는 것은 좀 허전하겠죠. 그러니까 만일 천간으로 목이 떠 있다고 한다면은 갑이나 을이 떠 있다고 한다면은 해미 가합이 성립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대표성이 나타나니까요. 시간성과 공간성, 그러니까 밑으로는 목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천간에 만약에 갑을이 오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냥 공간만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바로 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미 둘만 갖고는 가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천간에 갑을이 와야 그때서야 가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이러한 목을 키울 수 있는 공간적인 환경은 잘 갖추었다. 그러니 목만 있으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신금과 해수. 역시 신금 할 적에 얘기했죠. 신금은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해수 입장에서는 이 신금의 금생수가 약간의 도움이 있을 뿐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막강해질 경우에는 수다금침,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수다금침이 기억나실 겁니다. 수다금침은 신금, 유금 모두 공이 해당됩니다만은 특히 신금의 역할은 펌프로서의 역할인데 이 펌프가 자기 역할을 눈에 띄지 못하니까 내 존재감이 사라져.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금과 해수의 관계는 인성은 인성인데 이 인성이 그렇게 뭐 절실하지는 않은데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와 유금의 관계입니다. 유금은 해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 해수가 목으로서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화가 잘 비춰줄 수 있도록, 이때는 열의 화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사화 정도면 좋겠죠. 그래서 유금 입장에서는 사화가 되는데, 자, 서로 입장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유금 입장에선 이러한데 해수 입장에선 유금이 인성은 인성인데 그렇게 큰 인성은 아니다. 오히려 해수의 목적은 목에 가 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볼 적에는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해수는 해수다라고 해서 해수 입장에서 보면은 요 유금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유금의 입장에서도 해수를 봐야 됩니다. 서로 상대적인 것을 자꾸 봐야 사주가 어떤 형태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수와 술토와의 관계를 볼까요? 네, 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술해 천문입니다. 그리고 천라지망 이런 것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와 해수가 만났을 때입니다. 네. 해수와 해수는 서로 수가 만났습니다. 대해수가 이루어졌죠. 이 수의 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대해수 두 가지 만났으니까 수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얘를 막아줄 제방도 필요하겠고요. 네.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움직임을 만들어낼, 유동성을 만들어낼 화도 필요하고,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해수를 끌어올려주고 유동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수와 해수는 스스로 형을 만들어냅니다. 해해자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해수가 자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해수가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활동성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활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나 칼로리 소모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은 있는데 움직임이 적어지니 점점점 몸이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해해 자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자기는 안 움직이고 싶습니다. 왜? 이런 비유가 하면 맞을까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불 속이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자기는 가방 챙겨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불 속이 너무 좋으니까 꼼지락거리다가 학교를 늦어버리는 뭐 이런 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움직이기 싫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이 비대해지고 신진대사는 점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해자형은 비만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축인묘부터 술해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더 좋은 시간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